네, 안녕하세요. 클로버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 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클로버시 지속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고 횡보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 조정이 깊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이 상승을 한다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거다. 그리고 반대로 조정이 깊어진다 한다면은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놨던 주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주체들의 움직임을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트상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클로버 같은 경우 이제 이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간이 어딘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여기가 이제 돈이 들어왔던 시초가이면서 상승을 이끌어냈던 그 지점이라는 거죠. 이 구간이 얼마냐 해서 17,700원. 그래서 18,000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이번에도 자, 이렇게 나타나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8,000원을 깨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물량을 좀 모아가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데, 과연 여기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지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면은 여기를 확실하게 안 깨고 여기서 반등세를 움직이는,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 반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이거 좀 더 조정이 나타나면서 눌림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해지는 거는 뭐냐? 결국 돈의 흐름이 중요해진다.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해서 돈을 집어넣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외인들도 돈을 집어넣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기관도 돈을 집어넣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의 움직임이 좀 더 큰 걸 확인할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외인과 기관을 둘 다 보되 외인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되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했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냐? 이런 눌림이 발생했을 때 이 17,000원 구간에서 18,000원 구간 사이에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하면서 우리는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증권사들을 분석하면서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인데, 자, 매수 쪽이 좀 더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매수 쪽에서 보면은 자, 키움, 미래에셋, 토스, 삼성, 뭐 NH투자, IBK투자 이런 애들 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자, 매도 쪽에서는 신한, 유한타, KB증권, JP모건 등등 뭐 외인과 기관의 움직임이 섞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 그런 자리들도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선 미래에셋 같은 경우 이 앞전에 뭐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렸다. 그 다음에 횡보하는 움직임에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구간에서 지금 매수하는 움직임들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보니까 물량들이 계속 채워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토스 같은 경우에도 자,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움직임에서 매수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삼성도 마찬가지 중간중간 큼지막하게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보이긴 하지만 지속적인 매수를 통해서 물량이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NH투자까지도 보면은 NH투자는 중간중간 빠져나가는 움직임 얘도 많이 보인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수세는 있다 보니까 물량은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매도 쪽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은 신한투자 같은 경우 자, 중간중간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매도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물량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뭐 KB증권 마찬가지, JP모건도 마찬가지,
일단 얘네들은 한번 크게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굉장히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기관이 계속해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곳에 잡아주는 움직임들, 기관이 계속해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메인도 이런 곳에서 잡아준 다음에 상승하면은 바로 빠져나가는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럼 우리는 매도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일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면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빠져나가는 그림이 그려지면은 우린 그때 완전히 매도하고 나가면 된다. 이 파란색 신호가 뭔지가 중요해지는데 이거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수급이 빠지면은 이제는 하락하는 추세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대로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노란색 신호는 뭐냐,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는 상승하는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신호와 함께 이 수급을 확인하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이 매매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클로봇에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냐? 아니다. 다른 종목들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에서도 이런 신호를 이용해서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이 클로봇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에 어떤 설정 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클로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는 뭘 살펴볼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클로버 자체가 이제 상장하고 나서 최고가를 찍었던 게 24,250원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24,250원 해봤자 뭐 30% 정도밖에 안 된다. 여기까지를 목표가로 볼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면은 이 다른 같은 섹터에 포함된 종목들 과연 이제 바닥권에서 테마를 탔을 때 얼마나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이것도 기대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땠느냐? 자, 저가권 계산하기 편하게 5만 원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치면은 자, 42만 원까지 가면서 8배 넘는 상승을 보여줬다. 근데 이게 2년 전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너무 길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올해 초에부터 생각을 해보자. 15만 원 구간에서 42만 9천 원까지 올랐다. 근 3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른 종목도 하나 보자면은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인 유일로보틱스를 보자.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만 원 구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0만 원 구간까지 갔다. 이것도 3배가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이렇게 테마를 한번 타면은 로봇 같은 경우 3배 정도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걸 확인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구간 뭐 18,000원을 생각하고 3배 하면 얼마입니까? 54,000원 구간인데 우리 좀 보수적으로 5만 원 구간을 목표가로 잡고 이제 매매를 좀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5만 원 구간이다. 그리고 이 근처에 갔을 때 다시 한번 이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런 주체들의 돈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기를 더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여기를 터치하고 조정이 나올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 5만 원을 잡고 이제 매매를 좀 끌고 가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변수가 없이 상승했을 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주가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뭐 변수 없이 쭉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변수가 발생하면은 우리 뭐 침착하게 대응을 해나가면 되겠죠. 이 대응에는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결국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라면은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금을 지켜나가면 될 것이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변수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은 뭐라 그랬죠? 매수 타이밍이라 그랬죠. 이런 매수 타이밍이 나타나는 종목들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매매하자고 제가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모든 거는 제 채널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아직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자 구독했다는 의미로 구독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